오늘 수업은 존재와 반인식의 평면세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우리 세상 또는 자기 자신의 존재는 나 자신은 29개의 세계로 구성되어 있다. 선형세계의 9개, 공부한 내용이지. 선형세계 9개. 그리고 평면세계 12개. 지금 12개의 평면세계 중에서 9번째 세계로 공부합니다. 10번째 세계지. 10번째 세계를 공부하고 있다. 그리고 공간 세계는 8개의 공간 세계로 구성되어서 선형 세계 9개, 평면 세계 12개, 공간 세계 8개로 구성된 토탈 총합해서 29개의 세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 세계 속에서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존재, 나란 존재도 29개로 분리되어 있다. 나 자신이 하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은 29개로 분리되어서 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자신의 인식 상태, 자신의 존재 상태, 자신의 의지 상태에 맞추어서 29가지 나로서 변신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야. 자, 오늘은 10번째 평면세계, 전체적으로 19번째 자기 자신의 세계가 되겠지. 존재와 반인식의 평면세계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해보자. 존재와 반인식의 평면세계는 알지 못하는 나 자신의 잠재세계, 그것이 존재화되는 거야. 어느 순간 전혀 기억이 나지 않던 것들이 갑자기 생각난다든지, 어릴 때 잠재의식 속에서 숨어있던 나의 인식 상태가 존재를 통해서 구현된다든지, 아니면 확실한 기억이 의식 속으로 스며들어간다든지, 그런 존재와 반인식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존재와 반인식의 평면세계에 대해서 공부한다. 도형으로 나타내보면 존재와 반인식이 이루는 이 평면이 되겠지. 의지도 작용하지 않고 반의지도 작용하지 않는 전면 세계도 아니고 후면 세계도 아닌 그 중간 경계 세계가 됩니다. 존재 세계와 반인식 세계가 구성하는 이 평면 세계의 정의는 존재와 반인식의 평면 세계는 자기도 모르는 표출적 음의 내면 세계를 만든다. 나도 잘 몰랐는데 그게 뭔가 표출된 거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는 그 사랑의 감정은, 내가 뭐 사랑에 대해서 첫사랑이라면 안 봐도 없고, 그 사랑의 그 강렬한 그 느낌, 그 가슴뛴 설렘이 표출된 거야. 내 마음, 내 인식 상태로부터. 그때 우리는 존재와 반인식의 평면 세계에 존재하게 된다. 이곳에서 자신의 경험적 또는 본질적 반인식이 존재화되어 숨겨진 내면 세계를 밖으로 드러내게 된다. 존재를 통해서 우리는 숨겨진 내면 세계, 경험적 반인식, 본질적 반인식이 이제 드러나게 되지. 이때 경험적 반인식은 아주 어릴 때 전혀 기억나지 않은 그런 경험이, 뭐 아기 때 엄마로부터 이렇게 느꼈던 포근함이라든지 그런 사랑이, 그런 경험이 우리 내부
사유 속에서 인식화되지 않고 기억에서 사라져서 무의식화되는 거지. 그런 상태를 경험적 반인식이라고 하고,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우리 유전자적 특성에 의해서, 인간이라는 유전자적 특성을 통해서 우리 본능 또는 내면에 들어가 있는 그런 인간의 특질, 그것을 본질적 반인식이라고 한다. 그런 본질적 반인식 또는 경험적 반인식이 표출되는 세계, 반대로 표출된 존재가 그렇게 반인식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세계, 그 세계가 바로 존재와 반인식의 평면 세계가 되겠다. 선생님 수업 들으면서 느꼈겠지만 이 존재와 반인식의 평면 세계도 우리 삶 속에서 또는 우리 자신의 존재 속에서 그렇게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세계가 됩니다. 자,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존재와 반인식의 평면 세계, 존재와 반인식의 평면 세계는 인간 일반, 보통 사람들이지, 보통 사람들 자신도 스스로도 모르는 표출적 음의 내면 세계를 구성한다. 나도 잘 모르는 세계야. 이제 어릴 때 기억 또는 본질적 반인식이 자신의 내면 속에서 숨어 있는 세계, 그리고 이게 표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세계가 되겠다. 아예 표출되지도 않는 그런 세계는 존재와 반인식의 평면 세계가 아니라 표출될 가능성이 있는 세계, 그게 존재와 반인식의 평면 세계가 됩니다. 즉, 자신의 경험적 본질적 반인식이 존재화됨으로써 자신의 내면 세계를 표출한다. 존재화됨으로써 자신의 내면 세계를 드디어 표출하는 거야. 존재화되지 않으면 내면 세계는 표출화되지 않지. 자, 삶의 세계는 전술한 바와 같이 자신의 삶의 세계 중 인식 가능한 세계인 양의 수직적 세계와 인식 불가능한 세계인 음의 수직적 세계로 분류된다. 자, 이게 도형으로 한번 확인해 보면, 인식 방향, 이 제로라고 한다면 이 좌표축에서 플러스 양의 세계가 인식의 세계가 되겠고, 음의 세계가 반인식 수직 세계가 되겠다. 인식 수직 세계, 양의 세계지. 음의 세계, 반인식 음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다. 음의 수직적 세계로 분류된다. 위와 아래지. 이때 인식의 세계를 포함하는 양의 수직적 세계는 자신의 근원적 외면 세계를 구성하며, 그렇겠지? 드러나니까 본능화, 잠재의식화되지 않고 무의식화되지 않고 드러나니까 외면 세계가 되는 거고, 반인식을 포함하는 음의 수직 세계는 자신의 숨겨진 내면 세계를 구성한다. 무의식 세계 또는 잠재 세계로 숨어 들어가 버리는 거지. 반인식 세계를 포함하는 음의 수직 세계. 양의 외면 세계는 인식의 세계를 포함하는 4개의 평면 세계이고, 음의 내면 세계는 반인식을 포함하는 4개의
평면 세계이다. 자, 이건 또 도형을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자. 그래서 양의 평면 세계는 인식을 포함하는 인식 존재, 인식 의지, 인식 반존재, 인식 반의지, 이 네 가지, 네 개의 평면이 양의 평면이 되겠고, 반대로 반인식을 포함하는 반인식 존재, 반인식 의지, 반인식 반존재, 반인식 반의지가 구성하는 네 개의 평면은 음의 평면이 되겠다. 내면, 외면 세계는 일반적 정의상 존재를 기본적으로 포함한다. 그렇겠지? 존재를 기준으로 내면화, 외면화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존재가 반인식화되면 내면화, 존재가 인식화되면 외면화. 그 존재만 가지고는 내면, 외면을 가릴 수가 없는데, 그게 생각하게 되면, 인식하게 되면 내면과 외면으로 구분되는 거지. 자, 우리의 세상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끝없는 세상으로 분류되고 다시 분리되고 다시 합쳐지고 변화를 계속하는 무궁무진한 그런 세상이 되겠다. 존재의 과정을 통해 깊이 숨어있던 반인식이 자아 속에서 어렴풋하게 그 양태를 드러내면서 존재의 과정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그 반인식이 존재와 과정을 일으킨다면 잘 무의식 속에 있던 것이 내면 속에 있던 것이 잠재 속에 있던 잠재 사회 속에 있던 것이 존재와 과정을 겪게 되면 깊이 숨어있던 반인식이 무의식 또는 잠재의식이 자아 속에서 그 어렴풋하게 그 양태를 드러내고 내면화되는 거야. 이것을 반인식의 존재화 과정이라고 하고 반인식의 존재화 과정이라고 하고 그렇겠지. 그리고 존재에 의한 내면의 과정으로 존재에 의한 내면화 과정으로 규정하는 거야. 존재에 의한 내면화 과정. 반인식이 작용하기 때문에 반인식의 존재화 과정을 존재에 의한 내면화 과정으로 규정한다. 동일하게 의지, 반의지, 반존재에 의한 반인식의 내면화 과정 또한 소유 가능하다. 자신의 반인식이 존재의 세계에 의해 실체화됨으로써 반인식이 존재의 세계에 의해 실체화됨으로써 내면화되고 이 내면화된 세계는 자신의 삶의 세계에서 드디어 그 영역을 가지게 된다. 자, 여기서 반인식은 경험적 반인식과 본질적 반인식으로 구분되며 무의식은 경험적 반인식과 유사 개념이다.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 내용이다. 자, 지금 반인식 세계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내면 세계 봐도 이제 반인식의 세상에 포함되는 거다. 내면 세계, 즉 음의 수직적 세계는 내면 세계, 즉 음의 수직적 세계는 근원적 외면 세계, 즉 양의 수직적 세계가 구성하는
삶의 영역의 기초로서 작용하며, 그러니까 양의 수직적 세계가 구성하는 삶의 영역의 기초로서 작용, 내면 세계. 우리 빙하에 잠긴 부분이 되겠지. 이 음의 수직 세계는 수평적 4개의 평면 세계를 매개로 외면 세계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아까 잠시 얘기했었지. 음의 수직 세계, 반인식을 포함하는 평면 세계가 되겠다. 4개의 평면 세계였지. 를 매개로 외면 세계로의 전환이 가능한 대상. 그것을 우리는 지금 반존재, 반인식, 그리고 인식의 평면 세계에서 느낄 수 있는 거야. 자, 존재의 반인식화 과정은 존재의 반인식화 과정. 아까는 반인식의 존재화 과정이었었지. 이번에는 존재의 반인식화 과정. 지금 이 자가 있으면 이 자가 내 기억 속에서 사라져. 자, 분명히 내가 선생님이 강의하면서 사용했던 여러 가지 예를 들기 위해서 사용했던 이 자가 선생님의 잠재의식 속으로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어떤 이유에 의해서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갈 때 한 10년 정도, 한 20년 정도 있으면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 자, 존재의 반인식화 과정은 근원 존재를 포함한 모든 존재의 양태가 경험적 반인식화, 무의식화되는 과정이다. 잘 이해가 안 되면 존재의 근원 세계, 존재의 선형 세계를 조금 더 공부하고 다시 들어도 괜찮다. 여기서 근원 존재라고 하면 근원이 더 이상 근원을 찾을 수 없는 존재가 근원이야. 이 자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에서부터 차출을 해서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이 자의 근원은 플라스틱이 되겠지. 하지만 플라스틱의 근원은 또 어떤 고분자가 되겠고 또 고분자의 근원은 C와 H의 사슬이 되겠다. 그치? 탄소와 수소의 사슬. 뭐 그 안에 뭐 클로로폼이 있다거나 다른 원소가 좀 붙을 수도 있겠지만 플라스틱의 종류에 따라서 어떻든 CH 사슬고리, 플라스틱의 기본 구조가 더 근원이 되겠지. 그리고 산소 또는 수소 또는 클로라이드의 근원은 또 전자가 되겠고, 전자, 원자의 구조가 되겠고, 또 그 전자나 원자의 근원은 뭔가 또 있겠지. 그치? 인간이 아직은 파악하지 못하는 근원이 있을 거야. 근데 그 끝까지 근원으로 가서 더 이상 근원을 찾을 수 없는 존재. 그게 이제 근원 존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존재는 근원 존재가 있고, 2차 존재, 근원 존재 또는 1차 존재, 2차 존재, 3차 존재, 뭐 그런 어, 존재로 구성되겠지. 이 플라스틱은 근원 존재는 아니겠고, 뭐 2차나 3차 존재쯤 되겠지. 이 자는. 이 과정에서 인간의 망각은, 이때 망각은 무의식화 과정에 포함됩니다. 인간의 망각은 그 근원이 존재로부터이므로 경험적 반인식으로 전환된다. 우리가 망각한다는 얘기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고 이미 존재했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망각이란 과정은 경험적 반인식으로 전환되는 거다. 일반적으로 망각의 과정은 존재의 세계로부터 의지 또는 인식 평면 세계로의 전환이 제한 억압될 때 진행된다. 망각의 과정은 존재가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고 또는 그것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그 과정이 제한되고 억압될 때
그게 어떤 외부 작용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고 자신이 아직 아기 상태라서 아기 상태라서 어, 그 뇌의 발달 상태가 아직은 기억까지 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겠지.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망각의 과정은 존재의 세계로부터 의지, 인식 평면 세계로의 전환이 의지하고자 하는 작용, 인식하고자 하는 작용이 제한 억압될 때 망각 과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는 매일 지나가는 익숙한 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는 잠예비 현상이지를 설명해 주기도 한다. 네가 매일매일 걷던 산책로인데 공원인데 처음 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 뭔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낯설게 느껴질 때 집에서 몇십 년 살았던 집인데 그 집이 낯설게 느껴질 때 그렇게 느껴지는 현상이 이제 잠예비 현상인데 이게 존재의 세계로부터 의지의 평면 세계로의 전환이 제한 억압될 때 이런 잠예비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 잠예비 현상의 원인에 대해서는 잘 인식되지 않았었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통합사회 철학을 통해서는 잠예비 현상도 설명할 수 있겠다. 자, 이와 같은 망각을 통한 존재의 반인식화 과정과 더불어서 인간 일반은 또 다른 존재의 반인식화 과정을 자의적으로 진행시키기도 하는데 아까는 제한 억압될 때 진행된다고 그랬었지. 제한 억압될 때 진행됐었는데 이번에는 존재의 반인식화 과정이 자의적으로 진행할 때 또 존재의 반인식화가 일어나는데 자의적으로 진행시키는데 이것이 인식의 분열 현상입니다. 인식이 분열되면 저절로 반인식화되면서 잠재의식화 또는 무의식화되는 거지. 인간은 인식 자체와 그 사유를 모두 부정함으로써 인식 세계를 분열시킨다. 자, 인식이 분열되는 현상은 조금 나중에 다시 생각해 보자. 어쨌든 인식의 분열은 인식 세계와 그 사유를 모두 부정하는 것이고 인식의 부정은 인식 속에서 사유를 부정하는 작용. 그러니까 인식의 분열과 인식의 부정은 다른 거다. 인식의 분열은 도형을 통해서 잠깐 설명해 볼게. 인식의 부정은 인식 상태에서 인식을 줄여가는 거야. 무의 상태로, 제로 상태로. 인식을 점점 줄여가는 것이 인식의 부정이고 인식의 분열은 인식 자체의 사유가 파괴돼서 인식이 아니라 반인식 상태로 전환되는 상태. 인식이 완전히 파괴되는 상태가 반인식 상태가 되겠다. 인식의 분열 상태지. 인식의 부정은 인식이 줄어드는 거고 인식의 부정은 줄어드는 거고 인식의 분열은 인식이 반인식화되는 과정을 말한다. 그래서 분열된 인식 세계는 반인식의 세계 영역 확대를 야기하면서 인간 일반 우리 사람들의 양의 수식적 인식 세계를 파괴시킨다. 그렇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식이 반인식화되는 과정은
몇 가지 제한과 억압에 의해서 되는 경우도 있고, 인식이 분열돼서 음의 세계화돼서 되면서 잠재의식화 또는 무의식화되는 두 가지 루트를 가지게 된다. 자, 다음은 인식의 선형 세계에서 전설한 바와 같이 수직 세계의 확대는 마치 높은 곳에 오르는 것과 같아서 존재, 의식, 의지, 인식을 포함하는 세계의 영역을 급격히 확대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했었지. 따라서 인식의 분열은 인간 사유형의 급속한 축소를 야기한다. 인식이 분열되면 우리 삶은 급격히 줄어들게 되는 거야. 우리의 사유 세계는. 나의 살세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내 세상도 줄어들고 나의 존재도 줄어들게 된다. 인식의 분열은 현대사회의 문명 발달과 더불어 인식 작용에 대한 인식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특히 요즘 AI 때문에 심각한 부작용이 예측되고 있지. 인식 작용에 대한 가치의 전도와 함께 가속화되고 있고, 이는 인식의 분열은 의지의 분열과 더불어 경계해야 할 삶의 중요한 문제가 되겠다. 우리는 존재와 반인식의 평면세계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반인식화되지 않도록 우리 삶이 잠시 머무르는 것은 가능하지만 반인식 세계 속에서 무의지와 무의식과 잠재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갇혀있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한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자. 오늘 수업은 존재와 반인식이 이루는 이 평면이 이루는 우리 삶에 대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공부해봤다. 우리 존재가 의식화되고 잠재의식화되는 그 과정, 또는 우리 잠재의식이 존재화되는 그 평면 세계. 어떻게 보면 잠재의식 속에 숨어있던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굉장히 중요한 평면이기도 하겠고, 자신의 존재가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으로 녹아들어가는 아주 위험한 평면이 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 세계가 이루는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세계, 그리고 나 자신의 세계, 21가지 나 자신에 대해서 살펴보는 사유 과정을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